로고송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코코메디 네. 하루 10분 투자로 여러분의 남성 기능 저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검증이 된 제품이죠. 코코메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고 특허청의 기술도 등록이 돼 있고 미국 FDA도 등록이 돼 있고 유명한 비뇨기과들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 코코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미리미리 관리하면 건강하게 맞아. 성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고개를 다 숙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너무 늦을 수도 그렇지. 있어요. 제가 코코메디 얘기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약간 머뭇거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익숙한 제품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전화해서 이러저러저러한데 저러저러저러하다 그러면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꼭 상담을 끼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이스타TV 애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스타 코코메디 검색을 하신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대표 번호가 080-225 빵빵빵빵입니다. 쉽네요. 225 빵빵빵빵. 요걸로 상담 꼭 받아보세요. 코코메디입니다. 이 맘을 뜨겁게 밤새도록 사랑 나눠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 홀란드가 이 맨체스터 시티와 개인 합의를 했다는 마이크 키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기사들의 흐름은 홀란드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 쪽에 좀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유력했었던 게 사실 잭구원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어떤 저널리스트였으니까 그 다음 얘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기사가 떴으니까 체크를 해보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이제 음바페 홀란드가 만약 진짜 예상대로 음바페가 레알로 가고 홀란드가 저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가면 레알 마드리드랑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EA 스포츠 피파 시리즈에 가장 홍보가 많이 되는 그렇죠. 가장 주인공급으로 이 광고가 되는 주역 두 팀이에요. 예. 아예 파리 생제르맹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아마 앞으로의 피파 시리즈, 피파 온라인 시리즈에 음홀이 같이 메인 모델이 되는 그림 우리가 좀 가능성이 많이 있죠.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참고로 피파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EA 스포츠 FC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네, 이름을 바꿔야 얘기가 된다. 나오죠. 국제축구연맹이 돈을 좀 네. 높게 불렀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기사에 좀 있고요. 아무튼 이 홀란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이크 키건의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시티와 홀란드의 주급은 약 50만 파운드, 그러니까 8억 원 이상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래요. 5년 계약 예정인데 벌써부터 홀란드에게는 이 정도의 주급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고, 맨시티는 홀란드의 방출 조항, 이 바이아웃이죠. 6,300만 파운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11억 원, 천억 정도. 네, 1,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지불할 예정인데 다음 주쯤에 진행이 될 수 있대요. 사실 여지껏 홀란드의 이적 링크가 나왔을 때 바이아웃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발동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엔 개인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 개인 합의를 맨체스터 시티 쪽에서 이 얘기대로 했다 손 치면 홀란드는 맨체스터 시티의 가능성이 진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이런 걸 한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 좀 더 솔깃하죠. 그리고 그 출처가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네. 거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노의 경우는 이 맨체스터 시티가 왜 홀란드를 원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다뤄줬는데, 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가격에도라는 게 되겠죠. 얼마나 지불을 하더라도 홀란드는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펩 과르디올라가 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로마노는 얘기했어요. 뭐 결국엔 펩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격수가 필요하다. 확실한 톱 자원이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홀란드라는 선수에게만 집중해서 봤을 때 이 선수를 더 좋은 공격수로 키워줄 수 있는 감독은 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펩 가르디올라가 그 공격수의 움직임, 훨씬 더 홀란드가 뭐 경합의 능력을 막 키워준다, 이거는 뭐 당연히 코치들이 조금 더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맞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공격수가 움직여야 될 전술적인 어떤 그 배경, 그리고 아주 영리한 움직임, 공간 창출, 그래서 역할 소화를 다양하게 하는 부분에서의 경기 영향력은 펩 가르디올라만큼 세부 지침 잘 짜주고 후위원 잘 가르쳐주는 감독이 잘 잡아줄 거라고 보거든요. 홀란드가 맨체스터 시티에 만약 이적을 한다 칩시다. 네. 그 다음에 맨시티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이적을 하든지 중요한 건 홀란드가 가고자 하는 팀들은 상대 팀들이 대부분 내려앉는 팀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밀집 수비를 깨는 데 필요한 공격수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잘 설정해 줄 감독은 펩이죠.
지금 사실 홀란드는 당연히 최전방에서 뛰면 가짜 9번 소리 들을 선수는 아닙니다. 네. 진짜 9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9번의 선수지만 움직임이 약간 펩이 원하는 가짜 9번의 성향을 조금 입히기 시작한다면 저는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그렇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가 원한다는 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펩이 키울 자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네. 소식입니다. 펩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전술 티키타카가 쉽게 타파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사뭇 다른 이 스쿼드 새로운 자극제로 홀란드를 좀 원한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전술 옵션이 될 수 있다. 네. 이래서 이제 기사나 혹은 이 기사에 대한 어떤 인용된 문구에서 이러한 어떤 소개 글들이 항상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자, 빌트 플러스에서도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결국 홀란드의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얼마 들 건가? 퍼미션이라고 하죠. 예,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잖아. 얼마나 추가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대 비용 이 부분입니다. 빌트는 맨체스터 시티가 홀란드 영입 총액으로 3억 5천만 유로, 4,600억 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바이어 플러스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커미션, 맞아요. 뭐 개인 협상 플러스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연봉 어. 이런 게 다 합쳐진 금액일 거 아니에요. 총 4,657억 원. 네. 대단한 돈입니다. 이건 이제 계약 기간 내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잔존 가치가 있는 이 리스 차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몇 년 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맞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도 뭐 계약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다시 이제 뭐 그럼 다시 인수해 가고 그러잖아. 그쵸, 그쵸. 이걸 보는 거죠. 홀란드는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이슈만 없다면 네. 그러면 오히려 잔존 가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홀란드 에이전트 라이올라에게 수수료는 4천만 유로 그러니까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홀란드 아버지인 이 알프인게에게는 수수료 약 3천만 유로 400억 원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올라에게 500억, 아버지에게 400억, 다 합쳐서 한 1,000억 가까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난 뭐 하여튼 예. 펩이 원한다고 했고 맨체스터 시티가 뭐 개인 협상을 잘했고 바이아웃은 뭐 내일 다음 주에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맨체스터 시티는 이러한 퍼미션을 모두 지불하는 걸 내켜할 것인가? 근데 빌트 플러스에서는 높은 수수료 지급은 사실 맨시티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시티도 이건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 인물 그러니까 라이올라와 홀란드의 아버님께서 이 약간의 커미션을 좀 낮춘다면 협상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또 어떤 시선에서는 이게 너무 과장돼 있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번 저희가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누구도 정확하지 않다. 네. 내부를 열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 예.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랑 바이에른 뮌헨 이러한 구단들이 사실 홀란드에 대해서 그동안 노린다는 얘기들이 많았죠. 뭐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링크는 제법 있었고 네. 바이언도 간혹가다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음바페 홀란드를 같이 쓸 것 그렇지. 이것에 대한 어떤 네.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고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최근 이제 영주형님을 설레게 만들었다. 레반도 네, 레반도프스키 뭐 바르셀로나 이적 관련된 얘기가 있을 때마다 같이 뭐 엮는 거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떠난다면 네. 엘링 홀란드를 바이에른 뮌헨이 좀 볼 수 있다. 그쵸.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냥 엮는다 생각하시면 돼. 이 두 구단의 어떤 최근 근황을 살펴보면 골닷컴의 이 호르에 피콘 기자가 레알은 홀란드에게 높은 주급을 지불하면서 기존 선수단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급체계 깨는 거 원치 않는다. 레알에도 이미 스타 선수들이 질비한데 그렇죠. 홀란드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받는 걸 아는 순간 난 얘보다 기여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 더 줘요. 이 스타만 놓고 스타성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홀란드가 거기 가서 명함내기가 좀 힘들죠. 힘들죠. 챔스 3번, 4번, 월드컵 위너, 발롱도르 위너 다 있는 데 와가지고 뭔데? 이러면 좀 너는 뭔데? 네. 이렇게 나오거든. 벤제마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 어깨 위에 비기어 이렇게 매달고 그래 다니잖아요. 맞아 여기 달고 댕길 텐데. 그래도 돼요. 고양이 말고 이거 달고 댕길 텐데. 4개씩은 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새로운 신입이지만 형들 나는 그래도 뭐 그건 없지만 월드컵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곧 있으면 카타르 때 또 뛸 그렇지. 거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서 홀란드의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스타 선수들의 심기를 높은 주급으로 건드리시 팀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레알이 원하지 않는다. 영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언제나 그렇듯 킬리안 음바페가 영입 1순위라는 얘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스카이 스포츠 뮌헨 CEO 올리버 칸은 홀란드의 이적료, 급여, 보너스를 포함해 모든 것이 바이언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당연히 유추가 되죠.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오히려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렇게 보는 시선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협상이 끝났다면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맞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란드의 이적의 키는 바이아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아웃은 생각보다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협상의 커미션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인데 그게 됐다고 그러면 진짜 맨시티 이적이 가까운 걸 수도 있거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홀란드의 플레이 성향 때문에 생기는 부상 이슈는 홀란드에게는 항상 따라가는 리스크일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최근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이적 관련한 지금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부상 이슈도 있으니까 네. 이걸 좀 섞어서 기자들이 좀 쓰는 건지.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네.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없을 내용이긴 맞아요. 해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네. 하죠. 뭐 스포르트 1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홀란드 부상 은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이적을 위해서 부상을 은폐 중이며 도르트문트에게 부상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기사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결장했고 올해 1월에 허벅지 부상으로 2달 결장을 했는데 근데 허벅지 부상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며 허벅지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발목 부상 역시도 우려가 된다. 실제로 허벅지랑 발목 쪽이 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올 시즌에 좀 들려오긴 했었던 홀란드긴 한데 여기서는 공개된 것 이상으로 홀란드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근데 홀란드 측의 요청으로 부상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스포르트 1의 기사 내용이거든요. 도르트문트는 그래서 선수에게 MRI 검사를 강요할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홀란드는 그래서 이적을 위해서 도르트문트에게 계속 부상 내역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심지어 MRI 검사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스포르트 1에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건 좀 오바죠? 오바죠. 이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소설이 가능성이 이거 그냥 가십 진짜. 네, 진짜 가십. 가십 중에 가십. 이거는 별로 네. 신빙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얘기니까. 한 프로구단에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메디컬 네. 계속 할 것이고. 이런 거는 옛날 우리가 히든풋볼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야,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냥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 근데 다만 이거랑 별개로 부상과 관련된 거는 홀란드를 영입하는 팀들은 항상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항상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관련돼서 신체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있는데 펩을 만나서 영리하게 움직이는 법을 그렇지. 배우고 경기 자체에서의 리듬을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부상 빈도가 좀 생각해요. 낮아질 수도 있다. 본인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홀란드가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온다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재미 중에 또 하나의 재미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정도의 성공을 거두느냐,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느냐, 혹은 어려워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죠. 음바페하고의 비교는 더 직접적으로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홀란드는 조만간 좀 뭔가 확정된 뉴스가 나오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